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하지만 때로는 가장 어려운 관계 중 하나인 자식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철학자 레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갈등은 제각기 다르고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오해와 갈등은 복잡하고 아플 때가 많죠. 우리는 때때로 자식과의 관계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가 쌓여 마음의 벽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에는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자식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5가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동적인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1. 이해와 공감의 문 열기. 박 씨와 딸 수진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것은 2012년이었습니다. 당시 수진은 30대 초반에 접어들며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었죠. 부모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고 싶어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박 씨는 섭섭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죠. 그래, 내 마음대로 해. 부모는 이제 필요 없다는 거지?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상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지지를 받고 싶었지만 오히려 비난을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그게 아니에요. 저도 제 삶을 스스로 꾸려나가고 싶어서 그래요. 아빠가 저를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박 씨는 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너는 모르는 거야. 그렇게 멀리 가서 힘들면 결국 다시 돌아올 거면서. 딸은 아버지의 말에 답답함을 느꼈고 결국 그날 심한 말다툼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수지는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2015년 박 씨는 우연히 수진이 혼자 힘겹게 일하는 모습을 지인의 페이스북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딸이 혼자서 어떻게든 잘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딸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또 얼마나 딸에게 큰 상처를 줬는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빠? 갑자기 웬일이세요?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그동안 너에게 많이 잘못했던 것 같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그동안 나만 생각했었나 봐. 수진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저를 이해해 주길 바랐어요. 그런데 아빠는 항상 저를 어린애로만 대했잖아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사를 결심했는지, 혼자서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주지 않았어요. 박 씨는 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아빠가 그걸 몰랐던 것 같구나. 아빠는 그저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기 싫어서 그랬어. 그런데 그게 오히려 너에게 상처가 됐다는 걸 이제야 알겠구나. 미안하다, 수진아. 수진은 아버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에게 말하지 않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아빠의 걱정을 이해해요. 그냥 서로 오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그날 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하나씩 풀어내면서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팁. 자식에게 다가갈 때는 그들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와 같이 자식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는 자세를 보여보세요. 대화할 때는 부모의 입장만을 강조하지 말고 자식이 느꼈을 감정과 생각을 들어보세요.
그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2.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기. 이 씨와 그의 아들 진수의 관계는 2008년에 깊은 갈등으로 틀어졌습니다. 당시 진수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미술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 그는 미술대학에 가겠다고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아들의 결정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미술? 그걸로는 먹고 살 수 없다. 넌 나중에 후회할 거야. 공무원 시험 준비해라. 진수는 아버지의 말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아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왜 항상 아빠 뜻대로만 해야 하죠? 이 씨는 아들이 반항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지금은 이해 못해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대화는 충돌로 끝났고 진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1년 만에 학교를 그만두고 자신의 꿈을 찾아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아들이 결국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이 씨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너 이제 내 마음대로 해. 내 인생 내가 망치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 진수는 아버지의 말에 상처를 받았고 그날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두 사람은 서로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2013년 이 씨는 우연히 옛 친구를 통해 아들이 디자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 씨는 아들의 꿈을 응원해주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이 씨는 마음을 다잡고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을 때 진수가 나왔고 이 씨를 보고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진수야, 아빠가 너에게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다. 그때 내 꿈을 존중하지 않았고 내 마음을 몰랐다. 정말 미안하다. 진수는 아버지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이해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는 이 말에 잠시 멍해졌습니다. 아빠, 저는 그냥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빠는 항상 저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게 하려고 했잖아요. 이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 아빠가 틀렸어. 내가 뭘 원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만 강요했어. 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모습을 이제라도 응원할게. 진수는 아버지의 말에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빠도 저를 위해서 그러셨다는 걸 알아요. 그냥 서로 너무 고집이 셌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씨는 아들의 일에 관심을 갖고 응원하기 시작했고 진수도 아버지와 자신의 일에 대해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용서와 이해를 통해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구체적인 팁. 자식에게 용서를 구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내가 너를 이해하지 않고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한 것이 잘못이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자식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용서와 이해는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작은 변화로 다가가기. 관계 회복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와 노력이 쌓여야만 가능합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일상 속에서 조금씩 다가가 보세요. 정 씨와 그의 아들 민우의 관계는 2014년부터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20대 후반에 자신의 작은 사업을 시작했지만 여러 번의 실패를 겪으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 씨는 아들에게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현실을 모르는 거냐? 사업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민우는 아버지의 비난 섞인 조언에 점점 지쳐갔고 결국 아버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이 되면서 정 씨는 아들과의 대화가 거의 끊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전화를 끊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 씨는 우연히 민우가 좋아하던 음식점이 근처에 새로 생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그들의 공통 관심사였다는 것을 떠올린 정 씨는 그날 바로 아들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그 음식점이 우리 동네에 생겼더라. 내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이번 주말에 같이 가보지 않겠니? 민우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에서 느껴지는 아버지의 진심과 잔소리가 아닌 배려의 표현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이번 주말에 가요. 그렇게 시작된 작은 약속은 그들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날 만남에서 정 씨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일상적인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요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니? 라는 작은 질문에서 시작된 그들의 대화는 서서히 민우의 사업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민우는 아버지에게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자신의 고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정 씨는 이번만큼은 아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 씨는 아들에게 작은 변화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민우가 좋아하는 음식을 집에 보내주거나 오늘은 일이 잘 풀렸니? 라는 짧은 메시지로 그의 하루를 묻곤 했습니다.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두 사람은 점차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구체적인 팁. 자식에게 다가가려 할 때 부담스럽지 않은 작은 행동으로 시작하세요. 그들의 관심사를 고려해 작지만 의미 있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의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사봤다. 와 같은 작은 행동이 자식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4. 솔직한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기. 때로는 오랜 오해를 풀기 위해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가감없이 털어놓는 것이 때로는 힘들지만 그것이 관계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김 씨와 딸 유진의 관계는 2017년 초부터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유진은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부터 부모와의 시간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함께하던 가족 모임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죠. 김 씨는 딸이 자신을 멀리한다고 느꼈고 매번 딸에게 전화를 걸어 잔소리했습니다. 넌 왜 이렇게 가족을 무시하니? 내가 우리에게 시간을 내지 않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이냐? 유진은 매번 그런 전화를 받으면서 점점 더 부모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의 고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이 변했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딸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알지 못했고 점점 딸에 대한 불만이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딸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유진아, 오늘 우리 조금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유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아버지의 진지한 태도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카페에 앉아 마주 보았습니다. 김 씨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아서 섭섭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가 왜 그랬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유진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항상 제가 뭘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잔소리만 하는 것 같아서 힘들었어요.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냥 제가 가족 모임에 안 나간다고 무조건 비난만 하시니까. 그래서 점점 멀어진 거예요. 김 씨는 딸의 말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행동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는 내가 왜 그런지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내 생각만으로 판단했어. 내가 미안하다. 내가 힘들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유진은 아버지의 사과에 마음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빠, 저도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다 챙길 수 없었어요. 저도 아빠가 저를 이해해 주길 바랐던 것 같아요. 그들은 그렇게 솔직한 대화를 통해 그동안 쌓였던 오해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딸에게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고 대신 그녀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로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쌓일 때는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한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내가 이렇게 느꼈던 이유를 알고 싶다. 라고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자식의 방식을 존중하고 지지하기.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은 때로 자식의 선택과 부모의 기대가 어긋날 때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자식의 방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 씨와 아들 재훈의 갈등은 2019년에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당시 재훈은 20대 중반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여행 작가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 씨는 이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지금 그만두면 내 미래는 어떻게 할 거냐? 여행 작가. 그런 걸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재훈은 아버지의 비난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빠는 항상 제 생각은 무시하고 아빠가 옳다고만 하잖아요.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아들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고 재훈은 아버지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 냉랭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아들의 방에 놓인 여행 사진과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들이 얼마나 여행을 사랑하고 그 경험을 글로 표현하는 것에 열정이 있는지 느껴지는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박 씨는 아들의 선택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 씨는 용기를 내어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재훈은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지 예상하며 긴장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예상 외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훈아, 우리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재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는 방에 들어와 아들의 여행 사진과 글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곳을 다니고 또 글로 그걸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 그동안 나는 내가 현실을 도피하려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구나. 재훈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저는 그냥 제 인생을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싶었어요.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라 제가 진짜로 사랑하는 걸 하고 싶었어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만 강요했던 것 같아. 미안하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동안 쌓였던 긴장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훈은 아버지의 사과에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가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저도 제 길을 가고 싶었어요. 그냥 아빠가 저를 응원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겠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도록 내가 응원할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잘 되길 바란다. 그 말에 재훈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듣고 싶었던 말이 바로 그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박 씨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여행을 떠날 때마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아들이 쓴 글을 읽으며 감상을 나누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식의 방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는 말은 자식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망친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5가지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가장 힘들고 복잡한 관계일지라도 그 안에는 언제나 사랑과 이해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윌리엄 워즈워스는 가장 좋은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말처럼 자식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지혜, 즉 이해와 공감, 용서, 작은 변화, 솔직한 대화, 그리고 자식의 방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 모두가 실수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식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고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나눈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